자, 반갑습니다. 최멘토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제주주 관련해서 저 최멘토가 이제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주주는 저 최멘토가 대략 한 2년 전, 1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다만 좀 영상을 빨리 찍어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그 전에 뭐 바이오 기업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조금 더 5G 기업들이라든가, 그러니까 너무나 빠르게 오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눈에 먼저, 좀 더 들어왔기 때문에 그 기업들 위주로 분석을 해드렸고요. 뭐 대부분 다뭐 꽤나 큰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 체멘토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시면은 좀 괜찮은 수익을 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제주주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말해서 저평가, 성장주입니다. 그러니까 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매출과 순이익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혜자 기업이다. 굉장히 혜자 업종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왜 제주주를 봐야 하는지까지 저 치멘토가 살펴드리겠습니다. 물론 기업들도 다 살펴드려야죠. 자, 먼저 이 제주주를 봐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 중국의 이제 구조 조정입니다. 중국의 구조 조정. 다 아시겠지만 요새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하고 특히나 이제 이런 미세먼지가 뭐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중국에서 유입되는 양이 꽤나 많죠. 그런데 이 중국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보다 더 미세먼지가 이제 심각하고 또 환경 문제 역시나 너무나도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해결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중 무역 전쟁까지 이제 어느 정도 완화세로 접어들면서 이제 중국 측에서는 더 이상의 환경 문제를 일으키다가 이제 중국인들의 삶의 질이 너무나 나락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좀 이슈가 되들어졌는데 중국에서 제지를 이제 폐지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폐지를 수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단언했습니다. 2020년까지 수입량을 0으로 제로로 만들겠다라고 했고요. 저 체멘토가 봤을 때는 당장 내년인데 거의 뭐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폐지 이제 수입량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추세를 본다면은 내년쯤에는 정말로 폐지 수입을 0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제주주는 지금까지 뭐 산업재다, 뭐 시크릿컬 산업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좀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른 뭐 철강제, 뭐 아니면 기계건설 이쪽과 마찬가지로 좀 저평가된 그런 주가 가치 상정을 받고 있었죠. 다만 이 제재제는 이제 중국의 이런 환경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점차 더 증가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이제 공급 과잉에 처한 이제 업종들, 그러니까 산업재들의 공통점들이 이제 중국 산업재의 무분별한 수출이 이제 너무나 커지면서 한국에서도 수입을 너무 무분별하게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 과잉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중국 산업재를 한국에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재질을 중국에 수출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주목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중국의 이제 폐지 수입을 이제 좀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중국 내수 가격 대비해서 한국의 골판지라던가 원지가 가격이 오히려 저렴하고요. 또 품질은 당연히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중국이 이제 만약에 폐지 수입을 더 이상 하지 않으면서 다른 골판지를 수입을 대신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폐지를 통해서 골판지를 만드는 그런 사이클을 이제 폐지 수입을 없앰으로써 바로 골판지를 수입해야 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 체멘토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돈이 되는 산업이 됐는데 그럼 제지사 혹은 제지업종에 뛰어들 수 있지도 않은가, 이렇게 좀 비관적인 이제 시각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제재주 대표적인 환경 오염 이런 업종입니다. 그리고 저평가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이제 많은 땅의 부지와 그리고 꽤나 큰 이제 공장 부지를 좀 설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한국에서도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요. 특히나 님비 현상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집 근처에 아니면 내 별장 근처에 제지 공장을 짓는다? 반대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송전탑 하나 짓는데도, 이 작은 시골 마을에 송전탑 하나 짓는데도 거의 전국이 몇 년 동안 떠들썩할 정도였는데 제지 공장을 지어버린다? 이거 뭐 거의 불가능하다. 이제는 거의 불가능하다. 한국 문화에서는 이제 좀처럼 쉽지가 않다라고 이제 저 체면토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미 독과점 구조가 완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수출 물량이 증가한다면 당연히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내부적으로 구조조정을 함과 동시에 이제 환경 규제로 제지 공장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지 수입을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제지 공장 역시나 감축을 구조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독과점 시장, 한국에서 이제 몇몇 이제 제지 기업들은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정말로 다 너무나 발달되어 있죠. 주거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리수거 이제 폐지 회수율이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다만 그에 반해서 중국은 여전히 40%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폐지 수입을 이제 감축을 시키고 아예 중지를 시키고 제지 공장들을 이제 제재를 한다면은 좀 폐지 회수율도 좋아가지고 이제 스스로 자체 자족 이제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폐지 회수율도 40%도 되지 않기 때문에 폐지도 수입하지 않는다. 제지 공장도 문을 닫게 한다. 그렇다고 해서 폐지 회수율 40%도 되지 않는다. 결과 나왔죠. 골판지, 원지를 훨씬 더 많이 수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폐지 회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원가 부담이 중국 제지업계에 이제 큰 영향을 이제 미칠 것이고요. 특히나 정부에서도 규제를 좀 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몇몇 기업들의 엄청난 수혜가 이제 다가올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기업별로 혹은 수출별로 좀 살펴본다면 일단 한국의 골판지 수출량이 이제 2010년 3월 이후에 2018년에 이제 최대량을 기록했습니다. 뭐 당연한 결과겠죠. 2016년 그리고 2017년에 이제 월 평균 이제 골판지 수출량이 각각 2.6만 톤, 3.1만 톤임의 1만 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4.9%, 18.6%의 이제 중국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이제 50% 이상, 이제 중국에 대한 이제 수출 비중이 50% 이상으로 이제 증가할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하면 국내 골판지의 수출 비중도, 그러니까 자급자족하는 비중과 수출하는 비중이 있겠죠. 수출 비중도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6.4%, 7.4%였던 거에 반해서 2018년 이제 6월 기준으로 10%대로 이제 상승을 했다라고 이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폐지 수입 감소로 인해서 이제 골판지의 원재료인 이제 폐지 가격이 이제 약세가 이제 이어지고 있죠. 그럼 이제 그 와중에 다시 한번 이제 증가세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의 중국향 이제 골판지 수출 증가를 볼 때 원재료가 이제 굉장히 부족해진 중국 같은 경우는 최종 제품의 골판지 수입을 늘릴 수밖에 없고요. 이미 2018년부터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골판지 업계에서 이제 한국 골판지 업계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이런 수혜를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골판지 수요는 연간 보통은 3.6% 증가합니다. 다만 2018년부터는 7%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여전히 제주주는 저평가 국면에 있기 때문에 엄청난 저평가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저평가 그리고 고성장 이 두 가지 수혜를 동시에 받을 수 없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주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폐지 수입 이제 중지 선언으로 인해서 폐지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 이후에 뭐 더 이상 떨어질 수가 없는 구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올라야겠죠. 왜냐? 중국은 이 모바일 커머스라던가 아니면 이커머스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이 굉장히 크게 매년 40%가량 상승, 그러니까 성장을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근데 온라인 쇼핑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 물류 제품이 뭐죠? 바로 이 골판지, 박스죠, 박스. 이 골판지에 대한 이제 수요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급량이 너무나 줄어들게 되면서 한국으로부터 혹은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많이 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폐지가 수입으로 인해서 단기 저점을 찍었고요.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서 1월에 500만 톤이 되는 이제 물량이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수입을 했기 때문에 잠시 하향하는 듯 했으나 다시 한번 2월부터, 그러니까 이번 달부터는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다. 왜냐면은 1월에는 500만 톤 이상 한 번에 수입을 했지만 2월에는 이제 50만 톤 이하로 이제 수입을 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3월에는 6만 톤밖에 수입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 폐지 가격이 엄청나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3월에 6만 톤, 뭐 4월, 5월, 6월, 7월 가면 갈수록 줄어들겠죠. 내년까지는 제로, 0만 톤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요. 폐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당연히 골판지 가격도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골판지 가격이 상승하는 와중에 중국의 수출 물량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국내 독과점적으로 이제 이런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몇몇 제재주들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조금 더 이제 기업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핵심주에 대해서 저 최면토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핵심주는 2탄, 이 제재주 분석 2탄에서 아주 그 기억만 상세하게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먼저 대림제지입니다. 대림제지를 보시면 이미 좀 차트를 보시더라도, 흐름을 보시더라도 뭔가 변하고 있다는 게 반드시 느껴져야 합니다. 보시면은 지금 대략 20년 전에 그리고 대략 10년 전에 이렇게 거래량이 좀 있었지만은 최근 3년 들어서 거래량 자체가 엄청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고 있는 수급 자체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왜 그럴까요? 왜? 치멘토가 제지업종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기업별로 좀 보시면 시가총액이 790억입니다. 시가총액이 790억이고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300%가량 증가할 것이다. 2015년만 하더라도 적자 기업이었었는데 2016년에 갑자기 중국 수출이 늘면서 170억까지 단기 수익이 증가했었고요. 작년에 다시 폐지 가격이 폭락하면서 33억까지 왔지만 다시 한번 이번에 이제 2018년 들어서 143억까지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략 한 500%, 600%가량 영업이익이 재작년 대비 작년이 이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ROE 역시나 지속적으로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이제 ROE가 3%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작년 기준으로 10%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좀 체면토가 예상한 대로,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제지업종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143억에서 이제 시가총액이 790억이기 때문에 PER이 6도 안 되죠. PER이 6도 안 된다. 보통 이제 국내 내수주, 그러니까 보통 이 제재주가 저 체면토가 봤을 때는 안정적인 이제 실적을 바탕으로 내수주와 비슷한 이러한 가치평가까지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수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농심, 오뚜기 이런 기업들과 비슷한 이제 퍼센테이지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보통 이제 PR로만 봤을 때 보통 15 정도 받습니다. 15에서 20 사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림제지는 5 정도 PR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신대양제지 보겠습니다. 신대양제지를 보면 시가총액 2,950억입니다. 반면에 올해 작년 단기순이익 1,000억원 954억원입니다. 역시나 영업이익률 대략 한 400% 이상 1년 만에 이제 상승을 했고요. ROE 역시나 굉장히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25 정도, 20에서 25 정도 ROE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더라도 이제 PR로만 쳐도 954억에서 이제 2,900억이니까 대략 한 3배? PR 3배입니다. 3배. 엄청나게 저평가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저평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중국의 환경 규제와 그리고 이제 독과점 시장에 대한 그런 수혜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가면 갈수록 좋아지지 않을까. 혹은 이 부분에서만 좀 유지만 되어줘도 가치평가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저 체면토는 보고 있습니다. 아세아제지 시가총액은 3천억 정도 됩니다. 3천억 원이고 단기순이익은 780억, 영업이익은 980억입니다. 역시나 재작년 대비해서 1000% 이상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00% 이상 증가했고요. ROE 역시나 15 정도, 15%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단순하게 PR만 좀 모자라면은 단기순이익 800억에서 시가총액 3천억이기 때문에 PR이 4배가 되지 않습니다. 감 나오죠. 예, 제지주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리고 지속적으로 좀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 체면토는 보고 있습니다. 좀 길게 보았을 때 어떤 흐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거래량이 최근 작년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빈도수가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수급 자체가 엄청나게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거래가 들어오면은 상승, 거래가 들어오면은 상승, 거래가 들어오면 상승, 거래가 들어오면은 상승, 또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 체면토는 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길게 봤을 때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점차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신경을 안 쓰는 업종이지만 이미 스마트머니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이때 잠깐 왔다가 거래량 빈도가 엄청 증가하고 있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림제지, 신대양제지, 아세아제지 다 마찬가지로 수급이 이미 들어오고 있고 지금도 엄청나게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지 업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다음에 이제 핵심 기업 딱 하나만 이제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이거 세 종목을 좀 대표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세 종목을 좀 분석을 해드리면은 지금부터 매수하셔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매수하셔도 괜찮은 흐름이지만 조금 더 분할 매수, 이제 분할 매수를 해나간다면 지금 가격대부터 이제 이렇게 지지 라인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가격대부터 지지 라인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구간까지는 매수가 가능하다. 신대양제재는 지금 가격대부터 이제 분할 매수한다면은 7만 1,000원대부터 5만 7천원대까지 이제 분할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주봉을 보시더라도 이런 흐름이 나오죠. 역시나 7만 1,000원대부터 5만 7천원대까지 이제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 월봉도 뭐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지 라인은 다 똑같은 형식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 라인까지 한 7만 원대부터 역시나 5만 7천 원대까지 분할 매수로서 이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대림지지부터 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지금 라인 충분히 매수 가능한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1,700원대부터 역시나 1,400원대까지 분할 매수가 가능한 이제 지지 라인이 형성되고 있고요. 그리고 주봉을 보더라도 역시나 1,700원대부터 1,400원대까지 이런 식으로 지지라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한다면은 추후에 좀 괜찮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이제 그런 분석입니다. 역시나 지금 현재 가격부터 이쪽까지, 그리고 또 떨어진다면 이쪽까지 역시나 1,700원대부터 1,400원대까지 이렇게 대림제지도 이제 분할 매수 가능하다. 분할 매수 천천히 하다 보면은 추후에는 뭐 좋은 수익으로 좀 보답이 되지 않겠는가, 저 체면토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역시나 아세아제도 지금 가격 괜찮습니다. 지금 가격은 충분히 분할 매수 해볼 만한 그런 가격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역시나 33,000원대부터 28,000원대까지, 이제 33,000원대부터 28,000원대까지 매수 가능하고요. 역시나 이 라인. 역시나 34,000원대부터 29,000원대까지 주봉을 보더라도 34,000원대부터 29,000원 라인까지는 이제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 월봉도 비슷할 겁니다. 월봉도 어차피 추세라는 것이 일봉, 주봉, 월봉 다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잘 보는 사람들은 이제 흐름을 잘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월봉, 주봉, 일봉 다 같은 가격대가 나와야 합니다. 지지 라인이. 역시 이것도 33,000원대부터 대략 한 28,000원대까지 분할로 매수를 해나간다면은 추후에는 좀 괜찮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재주
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혹은 지금 실적만 유지하더라도 PER이 5같이 안 되기 때문에 가치 재평가가 반드시 일어나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제주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멘토 여기서 이제 방송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영업이익률이 올해만 죄다 이제 200%, 300% 이상 올라가고 있고, 이제 몇몇 기업들은 1000% 이상 이제 작년에 좀 가치 상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 상승, 실적 상승만큼 똑같이 이제 시가총액도 상승한다면은 수익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고요. 자, 여기서 그럼 제주주 이제 관련주들 분석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꾸준히 찾아뵙겠습니다. 자, 제주주 분석이었습니다. 최멘투였습니다. 필승!